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철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중금속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허용하는 중금속이 있다면 그게 철분입니다. 그 철분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빈혈을 얘기하는 혈색소를 만드는 그 주 원료가 되는데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 상당히 많죠.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문제는 철분이 너무 많아지는 거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달마다 생리라는 정상적인 것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바깥으로 이제 소진되는 혈액이 있다 보니까 빈혈이 더 많아지죠. 생각보다는 섭취되는 양보다 소진되는 양이 많을 때 생기는 문제니까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대로 중금속은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철분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주류약에서는 이 페리틴이라고 하는 저장 철분을 볼 때 검사 레인지가 너무 넓습니다. 검사를 하시면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녹십자에서 검사를 의뢰하면은 정상 레인지를 밑에는 30, 위에는 400까지 보는 거예요. 너무 넓죠. 그 얘기는 뭐 32 나온 사람이나 뭐 390 나온 사람이나 거의 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정상으로 리딩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는 10배가 차이가 넘게 나잖아요. 그래서 기능의학이 보는 이제 툴은 여기다 제가 올릴 건데, 기능의학은 일단은 20 이하는 결핍으로 봅니다. 페리틴 레벨이 20 이하, 그 다음에 20에서 40 정도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0부터 70 정도까지를 정상 레인지, 노멀 레인지로 보게 되고, 80 이상이 되면 오히려 위험하다, 리스크 팩터로 보게 됩니다. 차이가 크죠. 우리는 이제 100 정도만 나와도 정상 레인지보다 높으니까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류약에서는 300이 나와도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게 안 좋은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철이 필요한 곳이라면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적혈구를 만들 때를 필요한다고 했고요. 그거를 돌리는, 정상적으로 돌리는 기능을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페리틴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70, 60, 뭐 40에서 70 정도 레벨에만 들어가도 충분하게 돌리고도 남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넘어가는 수치들 있죠. 뭐 200이 나오거나 300이 나오거나 400이 나오시면은 그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이제 쌓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이제 장기에도 쌓이게 되고 혈관에도 쌓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장기에 쌓였을 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대표적으로 간에 쌓이게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뭐 쌓이는 것만 해서 문제냐? 그게 아니고 얘가 이제 산소와 만났을 때 철분이 산화가 되죠. 우리가 바깥에 노출된 철이 햇볕을 보고 물을 다이고 이러다 보면 녹이 슬죠. 그게 산화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 몸속에서도 철분이 많다 보면 산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산화제가 필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페리틴 레벨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그걸 바깥으로 빼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원내에서도 빼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추천은 이제 헌혈을 하십시오라고 추천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뭐 일단은 높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식단에서도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붉은색 육고기들은 최대한 좀 줄여서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멸치나 이런 거에는 뭐 철분 외에도 칼슘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 멸치는 많이 드시도록 권하는 편인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철분이 너무 과하신 분들은 비타민 C와 그 철분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나서 비타민 C를 혼합해서 먹는 것들을 저는 좀 지향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빈혈 환자 같은 경우는 더 조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빈혈이 심해서 철분제를 줘야 되는 환자가 있으면 꼭 비타민C를 같이 줘서 철분제 드실 때 꼭 비타민을 같이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드리고요. 페리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식사를 하시고 나서 비타민을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공복에 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비타민C 공복에 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먹었을 때 속이 쓰리고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위장 치료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위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럴 리가 거의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물에다가 비타민C를 타서 물을 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상관이 없죠. 저는 이제 공복에 주로 이제 비타민C를 마시는데 저도 철분이 좀 높기 때문에 저도 수액 치료할 때마다 피를 빼서 좀 버리는 편이고요. 비타민C를 가능하면 공복에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철분이 장에서 흡수될 때 비타민C가 들어오면은 20%에서 30% 가까이가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철분이 더 많이 흡수된다는 얘기죠. 지금 가뜩이나 몸에 철분이 많은데 더 많이 흡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혈 환자한테만 비타민C와 같이 드시길 권하고 나머지는 따로 드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비타민C 먹는 것보다는 그걸 좀 생각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인 같은 기준은 유전자적으로 철분을 대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철분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있는 분들을 보기가 거의 드뭅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에 딱 한 명을 봤는데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그냥 대사의 문제 때문에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생기는 문제가 제일 많죠. 그럴 때는 뭐 제일 간단한 거는 바깥으로 빼주는 작업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장철분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노화에도 좀 더 진행을 늦출 수가 있겠죠. 대부분은 제가 검사를 해보면은 80% 가까이, 70%에서 80% 가까이는 철분의 과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빈혈 때문에 문제되신 분들은 뭐 20%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리를 좀 하자면은 첫 번째, 철분은 비타민C와 같이 섭취를 하셨을 때 철분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빈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철분 섭취를 하실 때 비타민C와 같이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검사를 하셨을 때 저장철분인 페리틴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철분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도 일부러 그런 철분 섭취를 좀 제한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배출시키려는 노력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